이 기자, 특검이 전담팀까지 구성을 해서 최순실 씨의 그 재산 상황 추적에 나설 예정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뭐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이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최순실 씨 재산은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한 350억 정도 되고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독일 등 유럽에 뭐 수조 원의 뭐 예. 재산을 숨겨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페이퍼 컴퍼니만 수백 개가 있다는 건 뭐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스위스라든지 이런데 이제 비밀 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니 최순득 씨 같은 경우도 한 1,300억 정도 재산이 되고 예. 그 밑에 이제 동생도 한 3천억 정도 되는 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뭐 본인들이 노력해서 이제 번 돈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 아버지는 이제 최태민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영예 시절에 예. 그 구국봉사단이라든지 새마을봉사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그 재산을 시드머니를 해서 이거를 불려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경재단의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경재단에서 많은 돈을 또 횡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사실은 한 몸 아니냐.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 몸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이라든지 이런데 출연한 돈이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오히려 뇌물수수로도 의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예. 제3자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거를 사법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수수를 하면 뭐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율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러나 어쨌든 이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의 어떤 돈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상당 부분 특검이 생각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정계 입문할 때 98년 그 재보선으로 이제 처음 정계 입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전부 5천만 원씩 해서 2억 5천만 원을 만들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 자금으로 쓰도록 뭐 예.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상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주는 뭐 그런 그 의혹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 현금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그 정확히 증빙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한 몸이 아니겠느냐 그 재산이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뇌물수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최 변호사께서는 재산 추적 어떻게 보십니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도 찾기 쉽지 않은데 예. 외국에 있는 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예. 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한국 어떤 검찰의 어떤 책무라기보다는 독일 내에 있는 독일 헤센주 독일 쪽에 있는 검찰에서 지금 지금 자금 세탁했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회고 이 자금 세탁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500여 개 정도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금이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사법기관이 조사를 하고 예. 그 내역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식으로 해서 그 전체적인 재산 내역은 확인할 수가 있고 예. 만약 그 말씀드렸듯이 독일 내에서 그 자금 세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외국환 관리법과 관련해서 결국 우리나라 돈을 외국으로 빼돌린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경우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는 무기징역 정도의 어떤 강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독일 어떤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금 추적을 통해서 한국 내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특검이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와는 완전히 또 새로운 혐의로서의 외국환 관리법 같은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으로 빼돌린 그 자금을 몰수하는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통해서 재산을 적어도 외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환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마치 전두환 특별법처럼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김우중 특별법이라는 걸 해서 만들려고 하다가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이른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라는 그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외국환 관리법을 통해서 재산을 어떤 환수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찰과 특검에서는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최순실 씨가 이 특검에 소환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이 속보 자막에 최순실 씨가 영상조사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갔는데 이 영상 녹화 조사실 어떤 곳입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저는 가보지 저희 같은 않았고요. 경우에는 이제 그 피의자 조사 참여할 때 가끔씩 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그 일반 그 조사실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있고 거기에 조사관 2명이 있고 여직원이 있는 일반적인 그런 조사 받는 과정에서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 녹음을 하질 못하죠. 왜냐하면은 조사관이 2명 있으면 여러 명이 그 피의자를 조사를 하고 하면 시끌벅적하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어떤 깊숙이 하고 그 모든 내역의 어떤 그 조사의 공정성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이경재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를 너무 강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억압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도 차단하는 취지에서 영상 녹화하는 어떤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를 하고 그 하는 과정에서도 그 조사는 조서대로 쓰지만 그와 같은 조사했는 영상 녹화했는 그 내역을 그대로 증거로 내서 이렇게 우리는 공정하게 조사를 했고 그 진술 내용이 정말 하나 가감 없이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생생한 살아있는 그 어떤 그 내용을 검찰에 그 법원에 넘기겠다는 그런 어떤 검찰의 의지의 표현일 것 같은데요.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도 어떤 강압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문제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도 어떤 특검이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기자, 그 특검팀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유라 씨가 어디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고 뭐 망명 타진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그 맨 처음에 그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경재 변호사가 그 정유라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리고 수사를 감당할 만한 뭐 그런 이 예, 나이가 아니다. 정신적으로도 네, 많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최순실 씨에게 있어서 정유라는 아킬레스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특검에서는 정유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기소 중지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명수배령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여권 무효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 강제 송환 작업에 이제 들어간 것인데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 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이제 그 정유라의 뒷모습을 이제 촬영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스위스에 망명했다는 얘기도 예. 있고. 근데 아직 뭐 이 특검에서는 뭐 수사 기밀 사항이라 정확히 얘기는 할 수는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위치는 대략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뭐 독일 어디에서 뭐 그 교회에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다고 이제 교회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렇게 판명을 나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이 정유라 씨를 국내 송환하는 것이 이 최순실 씨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이 사실상 뭐 2대 부정입학이라든지 뭐 또 삼성과 뭐 김연아와 같은 어떤 스포츠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고 거기에 220억을 뭐 지원을 받도록 하고 뭐 그런 계약도 다 맺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유라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유라 씨를 국내로 송환시켜서 정유라 씨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정유라 씨가 이제 많은 것을 아마 최순실 씨 관련해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정유라 씨에 대한 압박 수사를 한다면은 상당 부분 수사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최순실 씨도 그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딸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뭐 우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이 혐의를 이제 지금까지는 부인해 왔습니다만 상당 부분 시인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라 씨를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지금 특검에서 지금 가장 급선무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이따 2시 반 넘어서 아마 결과를 좀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브리핑 현장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는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최 변호사께서는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